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리포트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9월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등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내용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현재 과도하게 빠졌던 2차 전지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왜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보면은 2차전지 기업들의 지금의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과대 낙폭으로 인한 2차전지주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에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마저도 부진한 2분기 성적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빼앗길 뻔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은 캐즘, 전기차 캐즘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치만큼 나오지 않을 뿐이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즉 전기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기업들 간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히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느 업체에게 이 배터리를 납품하냐 2차전지 소재를 납품하냐에 따라서 실적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러한 자동차 기업과 계약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금처럼 과대 낙폭이 나온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배터리 기업들, 즉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면은 그 실적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 간에 대한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세계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약 1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ATL의 상반기 순이익은 무려 4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천억이 채 되지 않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5,802억 원으로 사실 CATL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를 합산했을 때 지난해 기준에서 CATL이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이익 합산 차이가 약 5배 가까이 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GM, 포드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의 둔화가 올 수밖에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그리고 압도적인 시장의 수요로 인해서 사실 CATL과 비아디에 대한 시장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CATL이 이번 실적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차세대 배터리 생산과 연구개발에 투자할 실탄을 더 확보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봐보면은 올해 1분기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은 1위와 2위가 모두 다 중국입니다. CATL은 36% 정도,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기업에서 50%에 대한 점유율을 갖고 왔고요. LG엔솔, 삼성 SDI, SK온을 모두 합쳐도 이제는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나소닉도 현재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잘 나가는 거고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유럽은 경쟁지가 되겠지만 사실 미국은 중국이 진출할 수 없는 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높게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노려야 됩니다. 그런데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과 겨룰 수 있는 테슬라와 연결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에 대해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말을 했죠. 자동차 부분에서 최고 선호주는 테슬라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죠. 즉 그를 통해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재배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 에너지 발전 사업, ESS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에너지들이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보고 전기차를 확대하려는 계획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철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업체들이 줄어드는 만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테슬라도 다가오는 2025년도 상반기에는 저렴한 전기차 모델인 모델 2를 공개해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부진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대폭 낮춘 모델 2에 대한 출시 일정을 머스크가 공개합니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모델 2로 불리우는 베이비 테슬라 차량을 2025년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러한 전기차 자체가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살린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저가형 전기차 전략으로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고요.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시점에 모델 2를 같이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이 모델 2에 대한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할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의 셀2팩이 아닌 셀2셋시 기술을 도입해서
배터리 설치 공간을 최적화한 다음에 무게를 줄일 계획입니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멀리 갈 수 있겠죠. 즉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테슬라가 현재 지금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가장 많이 판매하는 모델이 뭘까요? 모델 3, 모델 Y, 모델 X, 모델 S입니다. 즉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모델들을 얼마나 많이 파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바로 앞으로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170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탑재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앞으로는 4680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다. 그리고 그 탑재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머스크가 4680 배터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서 살짝 우려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머스크가 왜 4680 배터리를 포기하겠다 언급을 했냐면,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 생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델 Y에 4680 배터리 탑재한 차량을 일부 출시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이게 생산량 자체가 한정적입니다. 성능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수율 자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시간 계속 끈다고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 맞냐, 양산할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4680 배터리가 처음으로 출시됐던 시점이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양산에 안착하지 못하면서 머스크가 배터리 팀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내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하려는 모델들은 확대시키고 있어요. 즉 4680 배터리는 앞으로도 대세 배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내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적용 확대를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50% 확대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극 건식 코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지난달에 건식 코팅한 음극 기반의 4680 배터리를 프로토타입 사이버트랙에 탑재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테스트한 다음에 바로 양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술 개발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에만 시간이 수년씩 걸립니다. 즉 완성차 기업이 배터리까지 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4680 배터리는 배터리 업체에게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장 8월 이번 달에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합니다. 삼성 SDI도 당초에 2026년도가 목표였는데 이 4682 배터리에 대한 양산 시점을 1년 앞당겨서 2025년도 초에 양산을 계획하면서 테슬라에 수주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배터리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은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LG 엔솔의 부회장은 고객에 따라서 양산 시점을 이미 조율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출시될 4680 배터리에 대한 출시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GM 관련된 종목군들, 포드와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좋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메인 될 텐데,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그 종목은 바로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얘네는 주요 배터리 업체를 중심으로 초고강도 양극밥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468 배터리에 대한 캔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캔을 지금 8월 달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달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동원 시스템즈가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LG 엔솔, 테슬라 공급망을 한 축으로 동원 시스템즈의 시장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만큼이나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AI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누르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회원 가입, 그리고 이용 약관까지 동의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아이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 여러분들의 성함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에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고요.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제가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로 평생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컨텐츠 참고하셔서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컨텐츠를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 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